10대 보이스 피싱범입니다. 어떤 사건이죠? 네, 이게 어제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.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병원 근처 ATM기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. ATM기 근처인데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계속 돈을 뽑고 있다. 이런 신고였습니다.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요. 추격 끝에 1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자, 그렇게 잡았는데 그 한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또 있었다고요? 예, 또 있었습니다. 불과 2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이 돈을 뽑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. 경찰이 출동해서 잡았습니다. 역시 10대 비군이었고 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75만 원을 압수했습니다. 자, 신고자는 달랐습니다만 범행 장소는 공교롭게도 2시간 전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그 바로 ATM이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진짜 요즘에 말이죠. 누가 ATM기 가가지고 현금 뭉치를 막 인출을 하고 그걸 송금을 하고 하겠습니까? 저는 이제 정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ATM 기계 앞에서 뭔가 뭉치를 뽑거나 집어넣는 사람들은 일단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지금 앵커님이 그렇게 주목해 달라고 한 행동을 저기 관할인 사직지구대, 동래경찰 사직지구대 김재민 경장이 또 주변 시민들에게도 평소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가 또 굉장히 외진 장소여서 좀 눈에 안 띌 수 있지 않습니까? 딱 달랑 한 대 있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고해달라고 평소에 당부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잇따라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. 송금책, 붙잡힌 송금책,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두 명의 10대가 이런 짓을 하다가 딱 걸렸다는 건데, 아,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. 왜 10대들한테 이런 짓을 시켰으며 얘네들은 또 왜 그걸 하겠다고 했을까? 응? 그러니까 이제 고액 알바다. 돈을 쉽게 벌 수 있다. 이 이유 하나죠.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만만한 삼대죠. 왜냐하면 그 나이 때 10대 남자애들은 무모하고 겁없고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는 쉬운데 돈이 필요하면 그걸 참 참아내지는 못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실 온라인 안에 너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딱 활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돈은 너무 필요한데 벌 곳은 없는데 요것만 걸리지 않으면 나한테 고액 알바로 돈이 주어지니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 예. 자, 제가 이제 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. 여기저기. 이 고액 알바. 제가 그 구인 광고 뭐 이렇게 돼 있대요. 구인 구직 사이트 같은 데다가 이력서를 딱 올리면 채권 추심 업체다. 또 해외에서 카지노 하는 사람들한테 송금을 하는 그런 알바다. 그러면서 일당으로 뭐 무려 많게는 20만 원. 또 현금을 이렇게 딱 지정한 곳에 가서 받아오면 거기서 인센티브 몇 %. 자, 변호사님, 솔직히 10대들도 자기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일당 20만 원이다, 뭐 10만 원, 이거는 반신반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반신반의 했겠죠. 반신반의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사건 반장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 이 보이스피싱 역사가 지금 10여 년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? 인출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. 뭐 그냥 일반 국내인이었다가 뭐 해외 국적을 둔 사람이었다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제일 우리한테도 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다.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년만 돼도 이거 잘못하면 느낌이 걸릴 수 있겠다. 예.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용될 수 있겠다 있는데 10대들만 해도 아직은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에이 내가 뭐 잘못될 일 있겠어? 라는 생각을 안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이 요즘 얼마나 이게 정말 그러냐면요. 이 돈 심부름을 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먹튀 사고도 빈번하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범 지령을 내리는 자들도 지정 장소에 가서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라. 그리고 ATM기로 가라고 해가지고 또 그 앞에서도 신분증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. 그럼 뭐 10대들은 또 이럴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그냥 들고 튀면 되잖아. 돈 받아서. 자, 근데 보이스피싱범들은 그냥 그대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. 왜? 뭐가 됐든 어차피 못 찾는 거니까 불법에 가담한 걸 아니까. 돈 포기하는 셈 치고 그 돈 들고 튄 아이들한테는 니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한번 사진을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
그러니까 저는 이거 10대들이 사건 반장을 보기는 어렵잖아요. 시간상. 혹시라도 그런가요? 부모님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진짜 검은 발목이 잡히고 나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제 두려워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. 아, 이게 내가 신분증까지 다 지켜 있고 저 사람들이 증거 가지고 있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신고해 버릴 텐데. 왜냐하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 본 조직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. 많거든요. 큰일이네요, 진짜. 자, 10대들 이 사건 반장 유튜브로 다시 보기 되니까요. 그렇게 해서라도 꼭 보세요. 자, 최영진 리포터. 예.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가 아니에요. 10대들 지금 우리 숱하게 소개해드렸잖아요. 이제 뭐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. 최근에 지난 8일이었는데요. 오후 10시에 두 명이 금은방에서 금을 훔치고 미리 준비해뒀던 렌터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. 자, 금은방에서 금을 훔친 이 두 명의 청소년, 14살 A군, 15살 B군이었는데요. 금 20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. 자, 이들은 미리 그 준비해둔 렌트카를 운전해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 IC에 차를 버리고 도주를 계속했습니다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고요. 당시 그 체포 당시에 훔친 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A군 등은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금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자, 이게 말이죠. 준비된 제가 부탁했던 그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. 자,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양 변호사님 아이스크림, 네, 무인 네. 아이스크림 점포 터는 지금 10대들 모습인데 아니, 저 진짜 보세요.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쟤네들 지금 모자도 안 쓰고 있고요. 신발 보세요.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, 지금. 보통 저런 절도를 하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튈 때는 신발 안 벗겨주려고 운동화 신고 보통 하는 게 보통인데 절박함도 없어요, 쟤네들은. 아마도 이제 우리 양일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스스로 소년범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대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들어오는 것도 보세요. 그냥 설렁설렁 걸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. 또 흔히 하는 말로 10대들이 또 겁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예. 그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무모함 같은 것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한 그 렌트카를 했던 범죄 금방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여죄를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렌트카를 빌렸고 이 장물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경우에는 아까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또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10대들을 이용하는 어른들도 있는 거예요. 물론이죠. 금 20돈을 10대들이 와서 팔려고 했는데 그걸 500만 원을 주고 샀다? 어떤 어른이 그랬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. 그 10대들이 금 20돈을 들고 가는데 그럼 렌트카는 어떻게 빌렸을까요? 어른이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저는 10대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어른들이 훨씬 더 나빠요, 진짜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